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자마자 어제 북한은 미사일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새로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금까지 쓰지 않은 초대형이라는 표현에 눈길이 갑니다. 북한 매체들은 일제히 세상에 없는 또 하나의 주체 병기가 탄생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 한미일 안보 체제의 빈틈을 노린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은 김정봉 전 국가정보원 대북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초대형 방사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초대형.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지금 방사포입니까? 네,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대구경 방사포라는 게 이제 300mm였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쐈던 게 이제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 해가지고 조종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400mm였습니다. 이번에는 400mm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형이라는 표현을 썼고 해서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무기입니다. 현재 제일 큰 게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 400mm가 좀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지금 400mm를 넘는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세상에 없는 새로운 무기를 북한이 만들어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로 무기를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를 갖다가 베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아주 새로운 기술로 미사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400mm 방사포를 지난번에 시험 발사했을 때 그 미사일을 잘 안 보여줬거든요. 예. 안 보여준 이유가 그게 중국의 WS2라고 해서 그게 400mm 방사포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베껴서 조금 개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창피했는지 잘 안 보여줬거든요. 이 화면을 흐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번에는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자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무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400mm 방사포를 사거리를 더 늘렸는데 구경을 늘렸는데 구경을 늘리면 엔진이 달라집니다. 예. 아마도 엔진을 아마도 이 미사일에 있는 엔진을 방사포에다가 장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구경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예. 이게 우리 안보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오늘 지금 조선중앙통신 등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발사대를 흐릿하게 했었는데 지금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진도 여러 장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구자웅 차장, 네. 아무래도 제가 지소미아를 파기 선언하자마자 네. 지금 바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라는 아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사포를 쐈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그거는 한미일 안보 어떤 체계에 구멍이 났다. 이제 이런 우려 속에서 오히려 그 균열을 더 버리기 위한 그런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자신들이 얘기한 것과 좀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해서 사실은 그렇죠. 탄도미사일을 계속 예. 발사를 해왔었는데 예. 한미 연합훈련이 20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한 다음 날 새벽에 이런 방사포를 쏜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일 간의 어떤 이 갈등도 좀 노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일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 공조도 약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전략적으로 좀 노린 시험 발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추가하자면 예. 지난번에 북한이 이제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략무기, 살인무기가 반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스텔스 이제 전투기 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F-35가 이제 예. 반입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F-35가 다시 넉 대가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정은 실장께서 지난번에는 이제 발사대를 흐릿하게 이제 해서 잘 안 보이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보였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번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이 6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6발을 동시에 쏠 수가 있는데 이번 건 또 구경이 크기 때문에 4발밖에 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 발사 차량은 이 무한궤도 차량이었습니다. 탱크 바퀴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차류형 보통 타이어로 이제 생겼습니다. 예. 그게 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는 남의 걸 베꼈기 때문에 예. 창피해서 잘 안 보여주다가 이거는 완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 내려다 보이고 세상에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말이죠. 예. 저게 이제 재래식 탄두만 실어도 예. 어마어마한 화력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예. 근데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 방사포 핵탄두를. 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2016년도 3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 동그란 핵폭탄을 가지고 나타났었죠. 예. 우리 저 채널에서 핵폭탄 가끔 이제 많이 보여줬죠. 보여주고 예. 하는 게 그 바로 예. 그겁니다. 그게 직경이 60cm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초대형 방사포가 직경이 한 50cm만 된다 하면은 아마도 지금쯤 3년 반 동안에 아마 많이 좀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예. 저 초대형 방사포에도 핵탄두를 실게 되면 완전히 그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군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발사한 이제 미사일이 최고 고도가, 그러니까 발사체가 두세 배, 지금까지 두세 배 높았던 97km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거리가 380여 킬로미터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포는 높이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력 과실한 거예요. 방사포는 뭐 한 30km, 40km 올라가도 수평으로 쭉 날아갔다 툭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97km까지 일부러 올려가지고 380km 날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450km 날리기 때문에 남조선에 있는 어떤 그 군사시설도 내가 다 때려부술 수가 있다는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 방사포는 낮게 날아서 요격을 못하게 한다. 이게 방사포였던 것 같은데. 이번엔 일부러 97km까지 올렸습니다. 나가면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예. 지금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그동안 어제까지 9차례 발사했는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은 아무나 발사하는 거다. 문제 그렇죠. 없다. 예. 이렇게 하니까 약간 북한에서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고도를 높여서 저렇게 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김 실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신형 무기에 대한 그 북한의 생각이 뭐냐면은 발사한 다음에 김정은이 발표를 했어요. 무기 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해서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 예. 승리를 해냈다 평가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무기 체계로 지금 도발을 했는데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구경 방사조종포, 그다음에 에이티캠스 이런 건데 이건 각각 그 외국 무기 베꼈다는 그 의혹을 받아왔거든요. 예.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 무기를 사실상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 대구경 조정 방사포에다가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사실상 미사일처럼 하는 이 무기 체계 예. 이거는 그 중국 거를 그대로 했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사실은 그 발사 장비 자체도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사했던 에이타킴스 폭탄이 날아가다가 여러 개의 자탄으로 나눠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무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무기이고 우리 예. 한국군에도 이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여러 번 해킹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킹 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베꼈다는 그 의혹을 많이 받으니까 이거는 순순히 우리 머리로 나온 거다. 이걸 한번 강조하면서 그만큼 자기들의 무력,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대한 그 위협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제가 보는 말이죠. 이 김정은이가 좀 사기를 좀 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구경만 커졌지 예. 개념 자체는 300mm 방사포, 400mm 방사포가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라 이런 모든 건 전부 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좀 구경 좀 넓혔다 그래서 뭐 세상에 없는 무기를 만들었고 우리 저 과학자들이 천재고 이건 좀 거짓말 좀 하는 것을 보셨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방사포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거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그 155mm 포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한 지가 벌써 5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 중에서 70년대 초에 장교로 군배했던 사람들이 150mm 포에다가 핵탄두를 장착해서 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예. 했었거든요. 그러면 50여 년 전에 미국이 155mm까지 이 핵폭탄을 적게 만들었다면 북한이라고 적게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16년 3월 달에 60cm짜리 만들었으면 예. 지금 3년 반이 지났으면 이게 50cm도 될 수가 있고 예. 초대형 방사포 직경이 50cm 이하나 50cm가 조금 넘는다 하면 얼마든지 핵탄두를 치를 수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겠네요. 우리 드리는 군이 겁니다. 철저히 좀 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현장 지도 사진을 한번 보면요. 김 위원장이 아이패드와 드론을 이용해서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사진인데요. 부자영 차장, 네. 저기 아이패드입니다, 저기.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그 태블릿 PC가 한번 보였었는데 예. 오늘 발사된 장면에는 이렇게 아이패드라는 이 상호가 좀
뚜렷이 나타나서 이 김정은 위원장도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저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실시간으로 발사 장면을 좀 보기 위해서는 이 태블릿 PC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이 만든 이 그러니까요. 아이패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새롭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 그게 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예. 메시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 기본적으로 저런 그 무기 체계를 북한이 실험하고 할 때는 주로 유선을 많이 사용했는데 저건 지금 무선 통신이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청이 안 되는 무선 통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약간 과시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한 그 포탄이나 발사 장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군사 체계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북한이 현재 그 아이패드로 중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저렇게 발사장 옆에다가 이렇게 지휘대를 관측소로 만들어 놓고 했는데 북한이 이동식 그 버스에다가 모든 관측장비를 집어넣고 지금까지 그 미사일 그 발사 지휘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벌써 북한이 이 무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예. 그런 무선 통신 기술과 또 보안 체계까지도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예.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 앞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에 한미일 안보 체계가 균열되고 있다. 이런 걸 노려서 지금 도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오는데 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를 한 이후에 우리 군보다 오히려 일본이 먼저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다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예. 이례적이죠. 지난 7월 말 이후 한 6차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을 땐 항상 한국이 먼저 발표를 그렇죠.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이 뭔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일단 발사를 했다. 이걸 앞서서 그렇죠. 발표를 한 거는 지금 화면 잠깐 보면 그 7시 10분에 일본 방위성이 먼저 미사일 발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일본의 통신사와 방송들이 보도를 했는데 우리 합참은 그로부터 한 26분 뒤인 7시 36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의 도발 사실을 이제 공개했거든요. 네, 그 속보가 나올 때도 대한민국 뉴스에 나올 때도 교도통신 발로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그 발표가 늦었을 뿐이지 어떤 뭐 그 분석이나 이런 게 늦었던 건 아닌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당연히 이제 그 지소미아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종료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노림수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예. 이번 그 미사일 발사를 보고 그리고 성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 지난번 한미 연합훈련 할 때는 굉장히 대남 메시지나 아니면 대미 메시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판을 하고 미국을 비판했는데 예. 이번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얼마나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진보를 했는지 다 대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합훈련을 하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면 메시지도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대화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대화 안에서도 실무적인 협상 먼저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실무적인 협상 먼저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자기들 군부 내에서 이거를 전부 다 찬성을 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측면이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대화로 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달했고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뭉쳐서도 이만한 그런 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대내적으로 그 주민들 여론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일본이 왜 이렇게 빨리 발표했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7시 2분에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을 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래서 떨어지니까 7시 10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탄착점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탄착점을 봤을 텐데 예. 쏜 데는 어디서 쏜지는 몰랐을 거예요. 예. 어디서 쏜지 모르니까 사거리를 모르고 예. 그다음에 속도도 모르고 고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쐈다 이거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탄착점 어디서 쐈는지 저희가 보고 그다음 어디 떨어졌는지는 일본이 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지소미아를 통해서 교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은 한미일이 생각하기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는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이 먼저 발표를 하도록 그 양해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본이 굳이 먼저 발표한 거는 그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어떤 그 리마인드를 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자국 국민에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일본보다 발표가 늦냐? 예. 일본은 그냥 사실관계 발표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 포착한 다음에 일단 그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약간의 내부 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일본이 먼저 치고 들어왔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발표 내용은 아까 우리 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일본 쪽은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는 예. 그래도 상당한 그 정보를 담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누가 먼저 발표했느냐, 한일 간에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지소미아가 종료 또는 파기되는 거에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미일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도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완전하지가 못한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더 이상 이 사태를 확산시킬 게 아니라 예.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 속보는 날렸는데요. 예. 약간 오보를 날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미사일이 발사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탄도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사일 사거리나 이게 성격은 좀 틀린 거죠. 실제로 지금 북한이 발표한 것은 이제 초대형 방사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사 시점은 먼저 공개를 했지만 이렇게 정확도는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저희도 처음에는 모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게 그렇죠.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 처음에 저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참이나 이렇게 발표할 때 약간 신중 모드로 가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오보를 좀 줄이기, 오차와 오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은 좀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어디가 먼저 공개했냐가 논란이 된 것 자체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도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본 방위상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자 이렇게 다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좀 바뀐 듯한 느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도훈 의원님 보실 때는. 예. 가해자 피해자를 따지는 게 무슨 이게 개인 간의 싸움이나 기업 간의 싸움이면 모르지만 국가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수많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네가 처음에 잘못했다, 네가 처음에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발단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과거사, 독도 문제 여러 개가 다 복합돼 있으니까 예. 그 문제 하나하나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지소미아 자체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 우리가 먼저 파기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차라리 하고 싶어도 일본이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예. 계속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를 향한 것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국이 먼저 지소미아 파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데 예. 한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소미아 파기하고 또 독도에서 훈련까지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이 보기에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일본은 내고 있는 거죠. 김정은 실장님은 사실 네.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일본은 계속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더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벌써 6.12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한미연합 훈련이 많이 축소됐죠. 예. 대대급 여러 축소됐기 때문에 좀 큰 규모 훈련은 전부 다 일본하고 미국이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이 일본판 해병대를 만들었습니다. 예. 수륙기동단이라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대규모 상륙 훈련을 하는데 한국이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약속도 했고 또 한국이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 상륙 훈련은 전부 다 일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한테 지금 상당히 모든 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소미아가 파괴됐으니까 또 독도 방어 훈련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 자체가 아마도 이 독도 근처에서 한일 간의 일부러 군사 충돌을 일본이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그런 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 내 여론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자꾸 힘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동해 영토 수훈련이라고 했지만 독도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예. 6월에 훈련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 당시는 이제 이게 한일 관계를 좀 감안해서 좀 늦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할지는 몰랐었는데 지소미아를 파기한 지 사흘 만에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이제 이름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인데 사실 동해에 우리가 수호해야 될 섬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 독도 수호 훈련에 우리 해군이 지금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일본 정부는 매년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반발을 크게 했었는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이름은 좀 바꿨지만 결국은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일 텐데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일본은 당연히 그 강하게 반발할 거고 이거를 지소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미국의 최대한 한국을 모함하거나 하는데 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부러 독도 방어 훈련이 아니라 동해 방어 훈련이라고 얘기한 것 같고, 단순히 독도라는 섬 말고도 지금 예. 독도 주변에 굉장히 우리 그 안보 주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 폭격기들이 동해에서 훈련을 하다가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독도 섬뿐만 아니라 영해, 영공 전체적으로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번 훈련에는 뭐 해군, 공군, 해병대가 종합적으로 참석하고 이 훈련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난 주말에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한일 간에 또 한미 간에 이런 큰 혼란이 있었는데 예. 굳이 오늘 이걸 시작했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훈련은 준비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시점은 있습니다만 예. 그런 주변국의 상황을 감안해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좀 늦췄으면은 미국이나 일본에 주는 메시지가 그래도 조금 완화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조금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어제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오늘 또 일본을 자극하는 그런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 미국의 반응도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잘 해결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과 관계가. 이례적으로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다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예. 처음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다음이 바뀌었습니다.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한 태도를 굳이 이렇게 또 성명을 통해서 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 발표를 할 때 그러니까 미국 측과 뭔가 합의를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또 그게 아니었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동시에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어떤 이런 공조체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소미아를 종료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는 뭔가를 이게 지소미아가 미국이 굉장히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일단 본인들이 얻기를 원하던 게 종료가 됐으니 그렇다면 다른 걸 얻으려는 그런 계획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걸 얻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얻으려면 일단 뭔가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나 이런 걸 강하게 표현해 놓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이야기할 국방비의 증액이라든가 아니 방위비의 증액이라든가 아니 예. 호르무즈 파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대비를 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 선언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들으신 것처럼 그 방사포에 핵탄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초대형 방사포를 선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은 굉장히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흔들리는 안보를 잘 좀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60초 후에 뵙겠습니다.